안녕하세요. 마음을 다이어트하자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상으로 가족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요새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죠. 우리가 뉴스를 봐도 아니면 주위에 얘기를 들어도 이게 가족인가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의 인간관계는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그 다음에 친구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조직, 회사가 됐든 모임이 됐든 학생이면 학교, 어떤 단체 그런 인간 관계에서 가족은 혈연 관계잖아요. 내 뜻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 외에 인연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고 견디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만나고 단절하면 되는데 이 가족은 그게 어렵죠.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갈등, 대립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죠. 인간관계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이것을 푸는 것들이 어떤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죠. 대표적인 게 전문 의사 아니면 심리 상담사. 그러면 그런 심리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담자와 이게 내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힘든 면이 있는데 이것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가나 전문가들은 얘기를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럴 때 매우 중요한 게 상호 간의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돈독히 쌓이고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아픈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이제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다양한 상담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방하는지 다양한 심리 치료 이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처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상가니까 명상가로서 또 할 말이 있죠. 그러면 명상은 결국은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거고 그런 외적 요인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외적 요인을 내가 바꾼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상은 이제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원인도 내 스스로 찾고 그 원인을 찾으면은 내가 처방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도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명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대립 갈등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입장에서 보세요. 내 말을 안 듣는다. 자식이 됐든 가족들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너를 위한다, 사랑한다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말 듣기 싫어. 뭐 잔소리가 됐던, 나를 무시한다.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너 내 말 왜 안 듣냐?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그 말 듣기 싫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걸 대처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뭐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아니면은 꼭꼭 참고 이게 마음의 병이 되고 이러한 뭐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으로 결합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 뭐 됨됨이 이런 원인을 내가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살면서 굳어진 그 마음골, 내가 저 인간 뜯어 고쳐야지. 이거는 아예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처방, 뭐 상담에서 대부분 뭡니까? 하는 말이 상황을 잘 이제 파악하고 이해하십시오.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십시오. 말은 쉬워도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인정할까? 내 관점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럴 때는 나와 대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됩니다.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만약에 엄마가 왜 저래? 맨날 우리 엄마는 왜 그래? 하는데 그 엄마의 삶을 내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됐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마음고를 부리면서 그렇게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도 힘들게 할까? 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저런 삶 속에서는 저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마음의 응어리도 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나도 너 왜 그렇게 엄마나 뭐 아버지한테 너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는 나를 객관화시키면은 나도 내 관점이면은 뭐 나는 항상 옳지만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마음꼴을 보면은 이제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인간이 왜 그래? 이해하면은 좀 내가 그 갈등이나 뭔가 생각이 이제 좀 넓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 가족 구성원 간에 그 기억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기억.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 기억이 감정과 함께 다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인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자꾸만 버리면은 감정이 점점 순화가 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억, 이것을 명상법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만 버리고 없애면 되고, 포지티브 명상법의 핵심이 바로 삶의 기억을 내가 버리는 거죠. 삶의 기억 속에 온갖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다 인연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그 지나친 영향력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있는 어떤 개체로서의 마음꼴을 내가 그냥 인정을 하고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나예요. 가족도 나를 둘러싼 인연이다. 내 기준으로 인연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그 인연들의 각자 마음꼴을 내가 통제하고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각자 마음꼴대로 사는 거예요. 기억들이 찾아보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러면 거기에 인연들과의 그 감정이 드글드글 기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서 다 없애버리면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많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가볍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향력, 그 가족이라는 영향력 속에 자꾸만 영향력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을 키우고 의식을 넓히면은 마치 큰 나무가 웬만한 바람에 흔들림이 없이 버텨나가듯이, 내가 그런 큰 마음으로 이제 의식을 넓혀 큰 마음이 되면은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근데 이런 것은 뭐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다양한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 간에 인간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죠. 마치겠습니다.